예, 여러분 다시 또 뵈서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6월 중순인데도 벌써 이렇게 덥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탈수되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큰 지금 바람입니다. 탈수가 이제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철에 탈수 안 되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에서도 이제 제일 많은 전이가 간전입니다. 간전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간전이에 관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간전이로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의 경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그럴 예정이고요. 간전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암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평생을 간전이와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전이를 해결이 되면 결국 대장암 치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간전이는 대장암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강좌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 환자 외래 오신 분입니다. 대장 내시경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이분은 국가검진에서 이제 분변에 이제 잠혈 검사 양성으로 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어떡할까요? 하고 아직 왔습니다. 대장암 진단은 받았는데 오자마자 이제 처음에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밑에 써 있지만 제 상태가 도대체 어떤가요? 질문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몇 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대장암 조직검사를 한 거는 여기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만 나왔습니다. 확진이 된 거이지 이분이 몇 기인지 사실 그걸 지금 이걸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심한가요? 심하지 않은가요?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장암이 어느 정도 심한지 덜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단계로 몇 기인지 알기 위한 검사들을 하십시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죠? CT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CT인데 이분 S결장암, 구불결장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구불결장암이 골반에 아주 크게 있었고 그 근처에 림프절들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림프절 부어 있으니 이거는 3기 정도는 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 사진을 찍어 보니까 CT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는 대로 검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죠. 지금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서 찍은 것도 보면 이렇게 다발성 간전이가 발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수술이 도움이 지금 안 되는 4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여기 오셨던 환자분 중에 사례인데, 자, 그럼 대장 내시경만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의 그러면 치료 방법은 뭐가 있겠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우선 저게 좁기 때문에 좁아진 데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수술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변비약을 쓴다든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넓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대장암 자체도 제거를 아예 해버리자. 그리고 그 대장암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는 약을 고른 뒤에 그 다음에 간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항암제나 약물, 표적치료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골라서 치료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의 재발과 전이, 이게 지금 대장암 전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발하고 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이라는 거는 암을 치료한 후에 다시 동일한 암이 발생을 했을 때를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대장암에서 수술한 위치에서 다시 재발을 했다 그러면 그 국소 재발, 그 자리에서 재발을 했다 그래서 국소 재발이라고 그러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재발을 했다 그러면은 원격 재발이라고 합니다. 멀리 가서 재발을 했다 이거죠. 이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이, 장소를 옮겼다 그래서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이라는 말은 재발보다 이제 어찌 보면 범위가 좀 작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전이라는 게 한자를 쓰면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따라서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옮아간 거를 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전이 중에도 혈액으로 따라간 대장암의 간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암 병기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약 3-4mm 정도 되는 이 두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껍지가 않죠. 대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얇습니다. 그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점막층, 점막하층, 그 다음에 근육층, 근육을 넘어가서 장막층, 그 다음에 대장 바깥쪽에 있는 림프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서 이 점막층 전까지 점막 내만 국한이 된 것 같아 영기라 그러고요.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일기라 그럽니다. 근육층도 넘어간 경우를 이제 이기라 그러고요. 이 깊이에 관계없이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이걸 3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병이 진행 1, 2, 3, 4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대장암 병기의 이 1기는 점막하층, 근육층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조기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기에서 T1이라고 하는 점막하층까지는 조기라 그럴 수 있는데 T2라고 하는 근육층까지 갔을 때도 1기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조기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재발을 일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1기는 조기암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대장암 지금 여기서는 간전이는 이제 나오질 않았죠. 간전이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대장 점막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자꾸 커지다가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로 옮아가고 또 혈관을 따라서 딴 데로 옮아가면, 이 딴 데로 옮아가면 이제 간전이나 폐전이, 난소전이, 뼈전이, 뇌전이, 이런 것들은 다 혈행성 피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이제 국한된 내용들입니다. 대장암은 이제 1기가 조기 쪽에 가까우니까 1기가 좋겠죠. 그래서 4기는 이제 다른 데로 옮아갔을 때 이 4기라 그러는데, 생존율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됐을 때의 생존율하고 수술이 안 됐을 때의 생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해부학 책에 우리 교과서, 의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으로 이 결장, 그러니까 소장부터 대장, 그 다음에 직장의 상부까지의 모든 혈관은 이게 피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냐 하면 간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간에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 혈관의 모양이, 방향이 간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으로 이렇게 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데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이 간으로 가는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이제 옮아가는 거죠. 전이라 그랬죠. 혈행성 전이, 피를 타고 가는 전이. 그래서 이제 대장암 간전이가 바로 이런 길을 따라서, 루트라 그러는데, 길을 따라서 옮아가서 결국 착상을 하면서 여기서 간전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직장 중에 중부, 하부 직장은 이런 간을 통해 가는 혈관보다는 대정맥 쪽으로 먼저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 간을 통하지 않고 심장을 거쳐서 폐를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부, 하부 직장에 생긴 암들은 간전이보다는 폐전이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여튼 소장부터 대장의 거의 대부분은 간 문맥, 간을 통해서 혈관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간전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파, 물론 대부분의 고형암, 위암, 간암 이런 걸 이제 고형암이라고 그러는데, 고형암들의 어떤 전파, 퍼져나가는 방식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 장벽을 통한 전파라든지 혈관, 림프관, 복막, 그다음 상처에 따라서 전파하는 이런 5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각각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장암세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혈관, 림프관을 따라서 다른 데로 이제 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대장벽을 통한 전파, 요거는 뭐 그 자리에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 굴곡부 같은 데에서 생긴 대장암은 이렇게 옆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CT를 찍어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잘 보이고요. 실제 이 환자의 대장 수술 사진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이 이렇게 보이죠. 이 위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이제 혈관을 통한, 혈액을 통한 전파. 이게 이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릴 간전이 해당하는 건데, 간전이 알다시피 이게 정상간이라면 다발성 간전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이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배에서 이 갈비뼈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전이가 생기면 커집니다. 이게 성장을 간 종대라 그러는데 간이 비대해지면서 이 갈비뼈 밑에서 이제 간이 만져지는 거죠. 간이 커지면서 간 전이가 생기면은 이제 간이 만져진다라는 그런 이학적 검사 진찰을 해보면 만져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간이 커지고 간전이가 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거는 상당히 이제 드문, 저희가 뭐 한 7, 8년에 한 명 정도 보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대장암 중에도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대장암이 걸리신 분들은 대개 한 달을 못 갑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여튼 소세포암, 말 그대로 작은 세포암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 말고 폐전이도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보이고 CT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뭘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이게 다발성 이제 폐전입니다. 다 난소전이도 이제 혈행성 전이네요. 우리 피를 타고 가는 전이로 우리가 치부를 하는데 이렇게 난소전이가 생기면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완치가 어렵지만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난소전이가 의심이 되면 빨리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한 15cm 정도 되는 혹을 제거를 했고 반대쪽도 제거를 했습니다. 머리로 가는 뇌전이 마찬가지 혈행성 전이, 피를 타고 가는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에 전이가 되는 수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뇌전이가 되면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두통이 심하고 구토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그런데 예, 방선치료 같은 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수술하면 없어지겠지만 방선치료를 해도 이렇게 이제 부은 게 깔아앉으면서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뼈전이 마찬가지로 피를 통한 혈액을 통한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뼈 사진 중에 이렇게 아주 진하게 나오는 부분들, 이분은 갈빗대라든지 이런 흉골 같은데 뼈에 진하게 나오는데 이런데 다 전이가 된 거고 이 척추뼈에도 전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뼈전이는. 그래서 뼈전이가 이렇게 본스캔이라고 하는데 뼈 주사라는 검사를 해갖고 나오면 또 MRI를 찍어봅니다.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척추뼈에 3, 4번이 전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뼈가 그야말로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해서 송글송글해진다 그래갖고 이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경우처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척수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에 하반신 마비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저앉기 전에 방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뼈 위아래를 고정을 시켜주는 주저앉지 않게 그런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림프관 전이. 오늘의 주제는 여기 림프관 전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림프관이라는 게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림프관이라는 건 우리 혈관 비슷하게 혈관을 따라 그 주위에 혈관처럼 이렇게 관을 통해서 림프액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림프관이라 그러고요. 그 림프관들이 중간중간에 모여서 결절
혹 같은 거를 이루면서 군집을 이룬 것 같다. 림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건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목에 오돌도돌 만져지는 것들이 다 이제 림프절입니다. 이건 대장암 수술로 이렇게 대동맥하고 대정맥 사이에 림프절 전이가 일어난 경우. 요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기가 힘든 그런 경우인데 요거는 폐에 전이가 일어났는데 폐에 피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폐혈관을 타고 간 게 아니라 폐에도 림프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관을 따라서 쫙 퍼져나가는 게 CT에서 보이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전입니다. 이게 뭐 폐전이와 유사하게 굉장히 호흡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막전이. 이것도 뭐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복막에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이건 뭐 하나만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의학 잡지에서 제가 따온 그림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온 배가 전부 다 그냥 복막전이라고 하는 암세포들이 쫙 배 안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 거인데 CT에서 이렇게 대장 옆에 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보인다. 이런 것도 다 복막전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장이 아니고 장 옆에 뭔가 혹 같은 게 또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막전이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복막전이가 생기면서 이제 장을 막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게 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커져가지고 장도 다 누르고 골치 아픈 치료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따라 이건 좀 특이한 건데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복강경 수술이 처음에 90년대 나왔을 때 그때 암 환자들을 뭐 담낭암 암 수술 뭐 이런 것들을 수술을 했더니 복강경을 기구를 넣기 위해서 이제 트로카라고 하는 투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뚫는 자리마다 전부 다 암세포가 이제 자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술하려고 치료 과정에서 생긴 암세포 착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복강경 수술이 암 수술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시도를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들인데 우리 환자도 한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외부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해서 왔는데 복막에 복막전이가 심했는데 그 왼쪽에 투관침 꽂은 자리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쭉 자라나오는 게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복강경 수술에 어떤 암세포 침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치료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생기는 의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가 만든 건데요. 이제 치료 과정에서 생긴 암 침착을 얘기를 합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간전인데요. 간전이를 이제 다시 들어가서 간전이가 왜 이렇게 대장암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대장암 환자 전이에 대장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장소가 간입니다. 간전이는 대장암 환자에서 약 50%에서 발생을 하고 대장암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약 그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대부분이 간전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초반에 대장암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중에 4분의 1은 간전이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환자의 약 20-30%는 또 폐전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사진은 대장암 간전이 중에도 단독으로, 그러니까 한 개짜리로 오는 경우는 9%, 여러 개로 오는 경우는 20%, 그 다음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70% 된다.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 수술을 하면은 치료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 많은 수의 환자를 갖다가 대장암 전이 환자를 어떤 환자는 수술이 안 됐으니까 못했고 아예 절제가 불가한 사람, 그 다음에 수술이 가능했는데 수술하지 않은 환자도 있었고 이게 뭐 의도치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수술하지 않은 환자들, 그런데 또 수술을 잘하는 환자들,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수술이 처음부터 안 됐던 환자들은 뭐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수술이 가능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런 경우에서 수술을 한 경우하고 비교를 했더니
여기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5년 후에 생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수술을 했더니 5년 뒤에 38명이, 100명 중에 38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이거는 간전이 수술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90년대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이 간전이 수술을 한 결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90년대에 이제 많이들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5년 생존율이 한 30%대, 여긴 10년도 나온 게 있는데 10년이 한 30%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우리 저랑 간 수술을 많이 했던 김상범 선생이 이제 제가 나오고 그때 같이 수술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수술 사망률 1% 안 됐고 10년 생존율 24%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더 성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초반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5년 생존율이 약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 10년 생존율도 한 20%, 2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612명의 대장암 간전이 환자를 간 수술을 한 뒤에 10년 동안 장기 추적을 해봤다. 그랬더니 10년 완치율이 17%에서 25%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의 10년 완치입니다. 이게 최대치로 치면 4명 중 1명은 완치가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장암 수술을 간전이가 수술이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2007년 이때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를 다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간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오는 동시에 대장암하고 간전이가 있을 경우보다는 일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대장암 수술하고 나중에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더라는 얘기고요. 처음에 아까 대장암 환자가 4분의 1 정도 간전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또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생존율은 80년대, 90년대에는 약 30%였다가 최근 20년 동안에는 약 2배로 생존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뭐 기술적인 문제, 또 약물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우리 유충근 교수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246명의 과연 그러면 3기 환자하고 이 대장암 수술한 환자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를 좀 고민을 해갖고 우리 환자 246명 중에 31분은 간전이 수술을 받은 분이고 215명은 3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간 수술한 사람은 간 수술도 했고 뭐 간 수술 플러스 고주파 열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고주파 열치료만 하는 사람도 해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3기와 대장암 수술을 한 치료를 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들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3기 환자의 3기도 ABC가 있으니까 ABC 환자가 31명, 148명, 36명 이렇게 해서 31명의 이제 간 수술한 분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재발률을 비교를 했더니 당연히 3기 전체하고 4기 중에 간 수술이 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3기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3기를 ABC로 나눠서 각각 분석을 해봤더니 3기 중에 제일 심한 3기 C하고 대장암 간전이 수술한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재발률이. 생존율도 보면은 A하고 B하고는 간전이하고 차이가 나는데 C하고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장암 3기 C나 수술이 되는 간전이나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전이 치료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잘 아시다시피 뭐 수술로 치료하는 게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고주파 열치료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간단히 나중에 말씀드린 간동맥에 항암제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 간암에서 쓰는 간동맥을 색전술이라 그래갖고 이런 색전술을 과거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색전술에다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또 집어넣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요. 특수한 방사선 치료들법이 있습니다. 자, 간전이 수술을 그러면은 수술은 언제 할 건가? 이건 뭐 의사들이 고민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수술을 가능한 경우에도 수술 먼저 할 수도 있고요. 항암을 먼저 하고 할 수도 있고, 남는 간이 너무 작게 되면은 이 간문맥 색전술이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 왼쪽 간을 남겨야 되겠는데 남는 간이 너무 크기가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그러면은 왼쪽 간에 색전술을 통해 가지고 간을 키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 간을 막는 거죠. 왼쪽 간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간을 왼쪽을 부풀리게 만들어 갖고 그게 남는 간이 많아지게끔 만들어서 하는 그런 또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긴 한데요. 그러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 정상간이 적어도 30% 이상은 남아야지 이제 수술이 가능한 거고요. 남은 간이 이제 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간 기능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의 기능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랗게 이제 좀 글씨가 좀 어둡게 쓴 거는, 예전까지는 간 전이수가 적어도 뭐 적어야 된다. 간 말고 딴 데 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간문부라는 거는 이제 간의 그 쓸개즙이 나오는 그 길의 시작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근처에 림프절에 전이가 없어야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이 밑에 세 가지는 요새 거의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에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는 이런 이제 그 점수화해서 이거를 또 위험도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 대장암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를 있으면 점수를 1을 주고, 대장암 수술하고 전이까지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 경우에도 점수를 1을 주고, 전이가 하나보다 개수가 많을 때도 또 점수 1을 주고, 크기가 5cm보다 크면 또 1점을 주고, 혈액의 암수치 CA가 200보다 넘으면 또 1점을 줘갖고, 점수가 많을수록 이거는 완치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선항암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수술을 하면 안 되는가? 이 상대적 근기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눈 또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근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간 위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라는 거고, 대장 자체에서 다시 또 재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절제가 가능한 복막 전이가 있을 때도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간 문부에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도 꼭 도움이 될 건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거고, 다발성 복막 전이가 있을 때는 사실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장기에 간 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도 뭐 여러 군데 막 뭐 뼈라든지 뭐 뇌라든지 뭐 여러 군데 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수술적으로 이게 다 제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도 수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근기증들이 많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항암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유럽의 유명한 아담이라는 의사가 간 전이 수술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한 1,400명 이상의 간 전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했던 사람이 한 23%쯤 됐고요. 수술이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약 12.5%는 항암제를 해갖고 결국은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든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 병원에 우리 장성환 선생님하고 신밀자 선생님이 이제 간 수술을 주로 하시는데, 우리의 그러면 적응증은 뭐냐? 우리 병원의 적응증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완치될 수 없는 간 위에 전이나 재발이 없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간 수술을 한다. 원바람이 대장암 치료 목적의 수술 절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한다. 원바람이라는 게 이제 대장암 자체가 완벽하게 잘 수술이 됐다, 치료가 됐다고 할 때는 간 수술을 한다. 간 문부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해도 절대 근기는 아니다. 개수 4개 이상이 돼도 근기는 아니다. 완벽하게 모두 제거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인 원칙은 간암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간이 30% 이상은 남아야 되겠다.
만약에 나이가 고령이거나 간 기능이 좀 나쁜 경우에는 40%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간이 나쁜 간경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 기능을 확인한 뒤에 수술을 한다. 그래서 완벽한 절제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고주파 열치료 같은 보조 치료도 우리가 같이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 병원의 적응증입니다. 병원마다 이제 그 수술의 적응증을 조금씩 달리 잡고는 있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적응증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의학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치료한 우리 환자분들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뭐 처음에 예전에도 좀 말씀드린 그런 환자입니다. 미국에서 2010년도에 S결장암, 그러니까 구불결장암이 구멍이 나가지고 보니까 대장암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응급으로 수술하고 나서 CT를 찍어봤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CT를 못 찍고, 미국은 이제 비싸니까 처음에 CT를 못 찍고 바로 응급이라 그러면 그냥 응급 수술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장암인데 그러고서 나중에 CT를 나중에 찍었더니 간전이가 2개나 있더라는 거죠. 대장암 자체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2개나 발견이 돼갖고 거기서 회복하고 있는데 간전이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갖고 이제 어머니가 우리 센터에 오셔갖고 미리 귀국을 해가지고 따님을 데리고 나와서 3개월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간전이가 사실은 6개였고요. 2개는 수술을 했고 4개는 고주파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했고 대장도 약간 그 조직검사 결과가 묘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절제면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뭐 이런 그 결과가 있어서 제가 대장도 더 추가 절제를 했더니 거기 림프절전이 하나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술을 안 했으면 이분은 이제 또 재발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약 8개월 동안 또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장 수술을 한국에 나왔고 제가 다시 이제 수술한 부위를 다시 떼어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간전이 이렇게 수술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뭐 지금까지 아주 깨끗하고 재발 없고 좋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칼럼에 썼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러 선생님들을 다 만나서 자문을 구했더니 6개월 못 넘길 거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지금 9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매년 오시니까 뭐 내년에 또 10년 경과 뭐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 환자분도 말씀을 드렸던 경우인데 수술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간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항암제 치료를 꽤 오랫동안 하고서는 이제 치료가 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S결장암이 있었고 2011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간이 하나뿐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가운데 깊은 데 들어박혀 있어 갖고 이걸 띄려고 그러면 간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MRI도 그렇고 페트도 그렇고. 그래서 대장암은 일단 띄고 항암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게 보입니다. MRI에서도 이렇게 작게 보이고 그래서 야 이제는 수술을 해보자. 그래서 16개월쯤 지났을 시점에서 우리가 수술을 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을 띄어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남은 세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2014년, 15년, 16년쯤 됐는데 갑자기 복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재발한 거 아닌가? 그래갖고 복수를 뽑아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복수가 약에 다 반응을 했고 암세포 없었고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이게 생겼나를 나중에 리뷰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항암제를 맞다 보니까 이제 간이 약간 좀 간 문맥이 상승하는 간경화와 유사한 그런 이제 상태가 생기면서 복수가 생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다 빠졌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7년, 18년 다 오셨고 요번에 5월 달에 오셨는데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은 처음에 수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항암 치료 아주 장기간 동안 하고 지금까지 좋은 그런 경우고 얼마 전에는 대장 내시경까지 해서 또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예방적 조치도 했습니다. 다음 환자는 조금
또 이건 처음부터 S결장, 그러니까 구불결장암이 있었는데 이게 좌측 요관을 침범해갖고 수술이 처음부터 뛸 수가 없는 그런 경우로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간전이가 5개나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분은 그냥 항암 치료하고 약물 치료 먼저 하자 그래갖고 20번의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간을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 굉장히 보면은 골반 벽하고 딱 붙어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침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뛰기가 굉장히 어렵고 뛸 수도 없고 뛰었다 그래도 혹이 남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근데 간전이가 이렇게 오른쪽에 2개, 3개, 4개, 5개가 보였습니다.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약물 치료를 했더니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는 대장 수술을 받고 간도 여기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한 군데가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를 수술을 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복막에 한두 군데가 지금 보여서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까지 약물 치료를 받고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안정 상태를 보여서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 쪽은 뭐 전에 수술한 부위인데 문제가 없고요. 다음 분은 상행결장암, 우측에 있는 우측대장암인데 거기서 2개의 간전이가 있어서 아예 수술을 하고 이것도 대장암하고 간전이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또 폐에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폐에 있는 거를 조금 한두 달 지켜봤더니 더 커져서 결국은 폐도 이제 수술을 했더니 전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약물 치료는 안 했고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이렇게 대장암이 있었고 이 대장암 CT 보이고 간전이가 이렇게 하나 보이고 MRI에서도 같은 위치에 보이고요. 또 하나가 밑에 보이고 그래서 또 MRI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간전이가 2개가 있고 대장암은 우측 대장암이 있어서 대장암 수술은 이렇게 하고요. 간전이는 이렇게 2군데를 우리가 도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간 수술하는 우리 장 선생님이 2군데를 떼어내갖고 이렇게 2014년 6월에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경과를 지켜봤고 14개월쯤 지났는데 폐에 이렇게 작은 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달쯤 지켜봅시다 하고 지켜봤더니 조금 더 진해진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더니 이제 폐전이가 7mm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 처음 수술하고는 한 5년 지났고요. 폐 수술을 한 지로는 이제 한 3년 반쯤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폐전이까지 전이가 또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 분은 좀 복잡한 분인데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제 다발성 간전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아서 줄어들었는데 수술을 왜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자꾸 미루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한테 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쓴 표적 치료제가 상처를 빨리 안 낫게 하는 거라서 할 수 없이 항암제만 2번 더 하고 대장암하고 간전이 수술을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그러니까 남은 이제 항암 치료 했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다시 간전이가 하나가 더 발견되었고 또 한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약물 치료를 안 했는데 좀 복잡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저쪽 다른 병원 사진입니다. 이거 S결장암이 있었고 이렇게 CT에서 혹이 보이고 근데 간전이가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었는데 약물 치료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하기 전이고요. 약물 치료를 했다 보니까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 개수는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 수술하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갖고 대장암은 잘라내고 간은 이렇게 잘랐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남기고 오른쪽 간을 포함해서 왼쪽 간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이제 이렇게 수술이 된 거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암세포들이고. 그런데 수술하고 1년 9개월 뒤에 또 요 잘라낸 근처에서 뭐 하나가 조그만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들어가서 요걸 수술을
이제 우리 간하는 선생님이 또 띄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암세포가 있었고, 그래서 1년 9개월 뒤에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경우지만 이렇게 약물이 잘 들어가지고 수술이 되게끔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2007년도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은 S결장암으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보조항암제 치료하는 동안에 갑자기 다발성 간전이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아주 크게 했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보조 치료를 또 하려고 한 3번 하다 보니까 또 전이가 또 생겨가지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조 치료 마치고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우측에 폐 전이가 생겨갖고 폐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이제 4번을 했는데, 자, 2007년에 이제 S결장암이 있었고 간전이가 이렇게 수술하고 한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여러 개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쫙 아까 정도로 이제 3분의 1을 떼어내고 수술하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4개월째 이렇게 또 그 근처에서 또 하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또 떼어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잘 지내다가 수술하고 한 1년쯤 뒤에 폐전이가 있어갖고 이 폐전이를 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1월 달에 오셨는데 이제는 더 안 오셔도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고생을 하셨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간전이가 다발성으로 생겼다가 그걸 제거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한 군데 생겨서 또 띄고 한 1년 뒤에 폐전이 생겨서 다시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경우죠. 특이하게 수술을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 이분은 또 굉장히 복잡한 분이 직장암으로 처음에 직장암 자체가 수술이 안 되는 아주 골반에 딱 붙은 형태의 직장암에다가 간전이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더니 방선 치료는 안 했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 직장암이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간의 전이는 흔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만 살짝 남아버려서. 그래서 직장암 수술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약물을 24번 투여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거의 뭐 직장암이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 데다가 MRI를 보면은 이 꼬리뼈하고 사이에 뭐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만져보면 돌덩어리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술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또 간에 이렇게 전이가 하나, 2개가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을 못 보니까 장루를 빼놓고 약물 치료를 24번을 했습니다. 20번을 했더니 아까 보신 것하고 달리 뒤에가 확 떨어져 나오면서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간을 봤는데 간은 약간 흔적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문을 다 없애는 이제 수술을 일단 했고요. 이거는 암세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간은 지금까지 흔적만 싹 보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말썽을 안 피워요. 그래서 지금은 간전이 보이지 않고 다른 곳에 전이 안 보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저기는 초음파를 봐도 찾아지지도 않고 지금 뭐 어디 위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 사그러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기 대장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보조 치료를 했는데 간전이가 생겨가지고 고주파 치료를 2번 받은 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수술을 안 하고 입원해서 그냥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치료를 그냥 초음파 보면서 국소 마취해갖고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장암 3기로 나왔었는데 수술하고 2년 9개월 뒤에 이렇게 하얗게, 여긴 까맣게 보이는 MRI하고 CT 사진에서 전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새카맣게. 그리고 또 한 6개월 지났더니 또 이쪽에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또 고주파 열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새카만 부분이 지금 2개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6월에 지금까지 계속 오시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 없이 고주파 열치료만 가지고 또 간전이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좋았던 경우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17cm 정도 되게 이렇게 간전이가 생기면
줄어는 듭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실제는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2008년도에 여기 강의도 해주셨던 우리 환자분인데 2000년이죠. 2000년이 처음 되는 2000년 1월 달에 대장암 간전이로 대장암도 수술하고 이 간전이도 수술해갖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뭐 아주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간전이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아주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 간전이 때는 우선 제거가 가능한가를 우선 생각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잔여간, 남는 간에서 기능이 제대로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간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려 요소가 되겠고요. 간 절제 후 얼마나 다시 재생이 될까? 보통 한 3, 4개월 지나면은 크기가 다시 원래의 부피로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지 모양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생은 됩니다. 그 다음 보조 항암제 치료는 도움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좀 논란점이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재수술은 가능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재수술 몇 번씩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곳에 전이가 있더라도 그것도 또 해결하면 되니까, 아까 폐전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또 치료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전이 절제 보조약물 문제는 닥터 놀딩거라고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는데 이분이 한 연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제 친구인 가네미스라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간전이를 완전히 띄고 나서 보조약물이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놀딩거라는 분이 했던 건데, 절제가 가능한 대장암 간전이 환자에서 항암 치료하고 간전이 수술하고 또 항암하고 간전이만 수술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간전이 절제를 시행한 환자의 경우로 국한해서 보면은 3년 생존율이 항암을 한 쪽이 조금 더 좋더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그래프로 해보니까 3년에 한 9% 정도 이득이 있더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암제 한 사람들이 수술 전후에 합병증이 좀 많더라는 거하고 수술 전후 수술에 관련된 사망률도 좀 높더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장기 성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 생존율에 차이가 없더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효과가 완전히 좋다고 할 때는 전체 생존율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워가 좀 약한 그런 연구였다는 거. 언더파워라는 게 이제 사실은 애초에 파워를 좀 자기가 자꾸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파워를 좀 너무 약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연구였고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63%밖에 못 받았다는 것도 연구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어쨌든 이걸 기초로 해서 유럽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항암 간 전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폴폭스라는 약물을 약 6개월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근거는 좀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항암제는 이런 폴폭스라는 거는 약 그 생존율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생물학적 제제, 즉 우리 얘기하는 표적 치료제는 도움이 될 건가? 근데 표적 치료제는 이런 경우에서 지금까지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나질 확실히 못 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제 친구인 가네미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좀 더 심플하게 해보자. 절제가 가능한 간전이가 있을 때 수술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제 쓴 군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08년부터 지금 거의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 종료는 됐는데 이제 생존율 계산이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네미스인데요. 이제 매년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국제 심포지엄에 오는 동경 국립암센터의 이제 헤드입니다. 대장암 센터의 헤드고, 사실은 이제 반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일본에 가서 굉장히 성공한 친구인데 그 간전에서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간동맥 주입, 뭐 중제적 방사선 색전술, 방사선 치료 뭐 이런 동위원소 쓰는 법, 아까 얘기한 고주파 열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간동맥 주입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닥터 캐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뉴욕의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에 있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2003년에 이제 제가 저쪽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슬론 캐터링하고 이제 닥터 패티 캐맨이 와서 국제 심포지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2003년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16년 전의 사진입니다. 뭐 이분도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드셨고 저도 뭐 사진이 너무 젊을 때입니다. 간 동맥에다가 이런 이제 그 포트 같은 걸 심어가지고 약물을 여기다 직접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되고요. 복막 그야말로 전신 마취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걸로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았다는 거. 수술하고 나서 보조 치료로 이걸 해줬더니 전신 치료한 거, 그러니까 보조항암제 치료한 거보다 좋더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2년 생존율 훨씬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존율이 좋다는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폴폭스, 폴필이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약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새 약제하고 비교하면 이게 나쁠 게 아니냐. 근데 새 약제하고도 비교를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좋더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뭐 장기 추적을 해봤더니 역시 이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좋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서도 수술이 되게끔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더라 해갖고 이분이 이제 계속 이 간동맥 주입법에 대해서는 뭐 전세적인 그 대가인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여러분들 여기 포트 하는 거 보셨겠지만 포트는 뭐 간단하게 국소 마취하고 그냥 하는 치료지만 이건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또 치료 자체에 연관된 합병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요새 새로운 약물이 많이 출시하는데 굳이 이렇게 아주 그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논란점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슬론에 있는 닥터 캐맨이만이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성적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불편하고 환자도 불편하고 의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는 게 조금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진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언제든 우리 뭐 수술할 때 간 수술하는 분, 폐 수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에 초음파, 고주파 치료하는 분들 뭐 언제든지 와서 우리는 도움이 되고 있는 좋은 협진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분업이 되면은 뭐 난소전이가 있는데도 간전이 수술해놓고 난소전이 놔두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야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같은 전이로 또 다학제 들어갔더니 뭐 팀이 바뀌면서 치료법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우리 대장암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가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백진희 선생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복강경 하이브리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술할 때 이제 우리 장성환 선생님, 간 수술하는 선생님, 뭐 심리자 선생님도 있지만, 그다음 영상의학과의 박희선 선생님, 뭐 김명준 선생님, 뭐 그다음에 유미애 선생님 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하면서 간에다 대고 초음파를 직접 보고요. 거기다가 직접 찔러서 고주파 열치료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이제 간 때문에 두 분이 들어오신 거죠. 전문의가 이제 세 사람이 달라붙은 겁니다. 초음파를 보고 뛸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간전이가 있는 거를 쿠사라고 하는 이제 피를 안 내고 수술하는 이런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을 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고주파 열치료하고 초음파를 해갖고 초음파로 침을 넣어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이게 초음파를 보면서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지금 찍히는 거거든요. 이런 치료를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저희가 이 프로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으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은 더 나쁜 암도 많을 텐데 왜 그럴까? 여러분이 아는 폐암이나 간암은 훨씬 나쁜데 어떻게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지?
사실은 폐암이나 간암은 워낙 병이 나쁘다 보니까 전이가 될 새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빨리 진행이 돼갖고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발할 새가 없다 보니까 전이율이 낮은 겁니다. 사실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장암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수술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존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발이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많이 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장암은 전이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이기는 하지만 대장암은 치료도 잘 되는 암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제 다학제 전문이 아주 대장암에 특화된 우리 팀들이 있고요. 뭐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예전에 이제 정담회라는 걸 했지만 요즘은 그 환자 병문안 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감염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가 정담회를 지금 개최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이제 우리가 글을 올리시면 이게 예전 카페고요. 최근에 이제 카페는 이제 대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진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 질문과 답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00분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핸드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카페를 갖다가 앱을 설정을 해서 대장암 센터를 갖다가 지정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질문과 답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는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이제 그 칼럼을 써서 저희들이 커피 마시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컬럼도 지금 아직 인터넷엔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충 선생하고 백진현 선생하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팀으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국제 심포지움 아까 말씀드린 가네미스 정경 박사도 있고 뭐 대장문학회 임원들 매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술한 책 뭐 번역한 책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슬론 캐터링의 유명한 이제 닥터 살츠라고 이분이 대장암 책을 여러 권 좋은 걸 써서 저희가 또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강좌를 하는 거는 저희가 2017년 봄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제 이름을 치든지 하면은 건국대학병원 대장암 이거 치면은 유튜브에 이 강좌가 약 1시간짜리 강좌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3월 달에 한 것까지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되어 있고 이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들으실 때는 하다가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였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한번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학회에서 만든 슬라이드 중에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대장암 환자를 위한 해피데이 5대 생활 수칙이라고 했습니다. 50세 이상 5년에 한 번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40세로 낮춰졌습니다만은 40세 이상 5년에 한 번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균형적 심식생활,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이은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느끼고요. 가능한 한 일주일에 6번,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나는 운동을 해주는 게 대장암은 예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배변 습관이라든지 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료진이나 가족들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많이 구축을 하면 할수록 카페라든지 앱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와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암에서 가장 전이가 흔하고 거의 대부분의 전이가 일어나는 간 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만 여러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